자, 오늘 퀴즈를 이렇게 봤는데, 이 지난 시대 의학에서 진나라, 한나라, 특히 뭐 진나라 때보다는 한나라 때를 더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 시대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이 순우이란 사람이 있어요. 창공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창공이라도 표현하는 이 순우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었고, 그 다음 뭐 그거 말고도 그냥 역사적인 사건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이 사건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순우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뭐 순우이에 대해서 발표해 볼 사람 있을까요?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시면 되겠죠. 자, 발표할 사람 있을까요? 퀴즈 제출한 것처럼 쓰시면 이야기하면 돼요. 자, 나는 발표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하세요. 이게 자꾸 부입부 빈익빈이 되죠. 발표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게 되고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안 하고 돼서 거기서 점수 차이가 좀 날 수 있고, 이런 평소의 분위기 자체가 그 전체적인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내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하지 않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와서 할래요? 저거 열어줄게. 예. 자, 이름이 뭐죠? 정은석.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아, 이게 아니라? 예, 여기죠? 예. 자, 이야기 하시죠. 이거 줘요? 요거 누르면 이렇게 찝어지니까. 예, 요 위에 거 누르면서 한번 하시죠. 자, 손 다 띄시고, 손 다, 핸드폰, 키보드 다 띄세요. 발표 잘 들어주세요. 예. 저는 일단은 순우이에 대해서 강의 때 듣고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인터넷에서 찾은 내용이랑 약간 배운 내용이랑 혼합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순우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 적었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수업 때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이 진적이라는 어떤 가장 오래된 의학과 기록, 그러니까 차트들을 만들어가지고 환자들을 분류하고 그 진료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용성을 높였다는 부분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못 적었는데 그 육체에 내리는 형벌을 최초로 없앤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찾아본 내용 중에는 맥법의 운영을 중시하여 가지고 병을 치료할 때마다 침이랑 약물 같은 것들을 또 사용을 했다고 인터넷에서 배웠습니다.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교수님께서 수업 때 말씀하신 내용이랑 그 다음에 찾아본 내용을 저도 같이 적어보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저는 이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맥법을 어쨌든 정리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날에 하고 있는 맥진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분으로 순우이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 사진이라는 기본적인 진단 체계에 있어서 맥진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한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정리한 맥법이 환자의 장부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느꼈던 점은 순우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그 한 시대부터 계속 오늘날까지 맥진도 이어지고 있고, 차트도 그가 한과에서 기여해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 한의학이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일정 기간 동안 발전해오고 유지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했었고, 한의학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과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 한의학의 포용력과 안정성,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한의학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여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좀 받아 있어요. 질문 좀 간단히 하시죠. 네. 한의학의 포용력이 수의의 법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요. 그 순우이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순우이님이 막 포용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그분 때부터 있었던 그 차트와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한의학의 포용력이 조금 더 큰 영향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 다음에 포용력 같은 부분에는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손님을 걸러서 받는다기보다 어떤 모든 환자의 장부 상태를 파악하고 모든 전반적인 능력치에 대해 전반적인 환자의 그 장부 병변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포용력이 뛰어나다라고, 그 서양 의학이나 아니면 현대 의학 과학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은. 예. 예, 한 사람만 더 발표 좀 해볼까요? 어차피 뭐 발표하거나 질의응답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될 거니까요. 자, 발표 누가 좀 해주시죠. 예. 이름이? 찾아갈게요. 자, 요거 잘 안 보여도 뭐 찍으나 마나. 근데 아니, 여기 누르면은 오, 이런 게 있었나. 자, 발표할 때는 좀 잘 들어주세요. 손 다 띄고. 네. 네, 하세요. 네. 좀 다른 얘기인데 발표하기 전에 이 순의 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게 어도 되고 이 가운데가 어도 되고 끝에는 억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순어, 순의? 근데 순의래요. 아무튼 근데 순의는 내과, 부인과, 소아과, 오감과에 걸쳐 뛰어난 의술을 행하여서 왕부터 서민까지 그리고 남녀노소를 다 환자폭으로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의사였다고 합니다. 특히 순의는 스승을 한 분 모시고 계셨는데 그 스승에게서 이제 맥진과 여러 진단에 대한 거를 전수받았고, 그래서 순의도 막문 문제를 사진에 능하였고 특기는 절진과 망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뛰어난 진단 실력을 바탕으로 망진의 오행 상생상극을 결합하여 그 환자의 예후를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것에 되게 능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순의는 중국에 현존하는 은석이가 말했던 가장 오래된 의안인 진적을 썼다고 합니다. 진적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의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에 내려와 진단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 진적은 25명의 성명, 성별, 거처, 진단, 치료, 표현 및 예후 등을 담고 있는 현대의 차트와 같은 역할을 한 책이고, 그래서 한의학적 진단 차트에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제가 여기에 적어놨던 겁니다. 또 이제 현대 사회에는 한의학을 까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 중에 한의학은 기틀이 없고 근거도 부족하다입니다. 제 친구 아빠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한의사를 엄청 싫어해요. 근데 맨날 걔가 그 아들 애가 저한테 한의학은 근거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한테 들어가지고. 근데 이 순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의학은 사실 되게 오랜 기간 축적된 의서나 아니면 이론 같은 것이 상당히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해주시죠. 예. 예, 손 들고 직접 하시면 돼요. 예. 자, 발표할 사람 최고 힘든 시간이 이 시간이거든요. 발표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혼자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주영 씨 친구분처럼 네. 한의학에 대한 한의학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그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다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될지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저요? 제가 한의대 오고 제일 신기했던 게 그 전문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대를 원래 지망을 하긴 했었는데 전문의까지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한방병원을 이제 한의원은 가봤는데 한방병원은 입학하고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간에 가지고 있는 한의사에 대한 인식과 그런 실제로 임상에서 치료되는 것이 상당히 사뭇 다르고 되게 뭐랄까 현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혼자 망상을 해줬는데 한의업에서 돈을 좀 써가지고 한방병원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 드라마에 나오고 한방병원도 되게 발달돼 있다. 학생들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혼자 생각했어요. 그 친구 질문. 그 고소는 발표 잘 들었고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순우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삼국지에 보면 이제 원소의 휘하에 순우경이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순우라는 성씨가 혹시 지금은 존재를 하는가요? 글쎄 모르겠어요. 중국 예. 이름을 해. 순우가 성이에요? 예, 순우가 복성으로 해가지고 이름이 의예요? 예, 성은 순우요, 이름은 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부끄럽죠. 저도 이제 한의원은 많이 가봤지만 한방병원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한방병원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현대적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차트를 상당히 꼼꼼하게 잘 써주시고요. 제가 뭐 이런 약을 먹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약에 대해 작용 기전이나 그런 걸 되게 똑바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것과는 치료를 병행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기계가 되게 많았어요. 기계가 엄청 많았어요. 네. 또 아까 누가 손 들었죠? 예. 네. 그 아까 전에 이제 친구분 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셔서 네.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근거가 이제 한의학이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건데, 네. 이제 순우이가 이제 진적이라는 저서를 편찬함으로써 우리도 이제 그 문서로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주영 하부님의 네. 근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한의학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그 문서 기록이 있더라도 그 기록상에서의 그런 인상 케이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걸 개선해야겠고 무시하니까 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려워. 또 다른 질문이 더 있을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좀 약간 주제가 약간은 좀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 순우이라는 사람은 편작 창공열전이라고 해서 사기에 나와 있어요. 사기의 편작 창공열전에서 편작이라는 사람 들어봤죠? 네, 그 다음에 그 편작 창공이라는데 창공이라는 사람이 요 순우이를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기 열전에 나와 있는 그 인물을 갖다가 끌어와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 중에서 그 편작은 뭐 잘 알으니까 넘어가도 이 순우이 창공은 좀 처음 듣는 이름이고, 그래서 사기 열전을 한번 찾아보면은 한글로 번역되는 것도 있어요. 거기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떤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그 육형을 없앴다 해서, 육형이라는 것은 몸 자체에 형벌을 내리는 것이죠. 옛날 사람들은 좀 무식했죠. 그래서 잘라버리는데, 일단 목을 자르는 이 참수형도 있을 것이고, 뭐 귀를 자르거나 코를 베거나 하는 여러 가지 몸에다 이 행하는 형벌들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이마에다가 이 도장 같은 거 찍어가지고 평생 남게 하거나 팔 뒤꿈치 잘라내거나 하는 이런 몸에다 행하는 형벌이 있었는데, 그 어찌됐건 뭐 그 당시 시대에 약간 그 벼슬이 높았던 사람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그 사람이 이 글을 이상하게 써서 얘는 한양 가서 서울에 가서 한번 좀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이 순우의 자식들은 딸만 넷인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막내딸이 재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끌려가면서 딱 탄식을 했죠. 야, 내가 지금 자식을 낳는데 남자애들이 없으니까 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줄 애가 없구나. 라는 이런 탄식을 했는데 막내딸인 재영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한양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가서 아, 내가 대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좀 누명을 쓴 것 같은데 내가 대신 죄를 받을 테니까 아버지 좀 살려달라. 라고 하는 뭐 이런 이 상소를 올린 걸 또 임금이 보고서는 아, 그래. 정성이 갸륵하다 하고서는 이제부터 우리 정치에서는 이제 그 이런 형벌을 육형이라는 걸 몸에다 직접 이 행하는 형벌을 없애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첫 번째 중국 역사 첫 번째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육형은 없어졌다 또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 첫 번째로 육형이 없어지는 이런 사건이 그 순우이에 나타났다는 것. 일반적인 정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한약 쪽에서는 가장 많이 말하는 것이 진적이라 표현했죠. 25번의 예를 갖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그 육형도 없앨 거니까 아, 그래 네 의술이 그만큼 뛰어나? 하고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네가 치료했던 예를 한번 들어줘라. 라고 했더니 아, 언제 이렇게 해서 이런 병을 치료한 적이 있다. 또 이렇게 해서 치료한 적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잘 됐다 하면은 거짓말의 확률이 좀 크죠. 내가 모든 병을 다 고쳐.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 병을 다 고쳐. 하면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아,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안 된 것도 있었다. 라고 해서 잘 된 거, 못 된 거 갖다가 다 밝혀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야기가 쭉 되고 해서 병에 대한 환자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기록 문화는 동양이나 서양에서 지금 기록 문화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죠. 근데 동양에서는 뭐 옛날부터 그런 기록이 많이 있었고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 정치하는 데서는 그 왕조실록 같은 걸 쓰기도 하고 25사도 이런 그 앞시대의 역사를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많이 했는데 의학에 있어서도 이런 기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 치료했던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것. 그것이 요즘 말하는 뭐 차트랑 비슷한 거죠. 차트보다는 좀 더 정확한 거죠. 차트는 그냥 쭉 이 대략적인 쓰는데 이 진적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치료했는데 안 돼서 어떻게 해봤다. 또 이렇게 했다. 어떤 처방을 어떻게 쓴다. 라고 하는 등등의 말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썼던 이런 차트의 형식들, 기록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대까지도 계속 기록하는 부분은 남아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이 맥을 갖다 이야기했잖아요. 맥이라든가 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그 이전부터도 발전했어요. 그것이 문서화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늦어진 것이죠. 뇌경에서도 맥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맥에 대해서 뇌경 그 장기법실현인가 이런 데 보면 맥에 대한 얘기가 쭉쭉 나오거든요. 그 맥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했어요. 맥을 잡고서는 그 맥을 갖다가 글로써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맥을 한번 잡아보세요. 본인 맥 한번 잡아보세요. 본인 맥을 잡은 다음에 그 맥상을 글로써 한번 표현해 봐라. 자, 맥을 잡는 기본 요령. 지금 하나도 맞게 잡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한 사람, 두 사람. 자, 맥은요. 자, 손을 펴보세요. 한 손 딱 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 손목을 감싸듯이 잡으세요. 그래서 맥이 잡히는 부분이 있죠. 거기다가 손끝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맥 잡을 때 이렇게 잡지 마세요.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반드시 손목을 감싸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맥이 뛰는 부위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로 손끝을 세워야 손톱 자국이 남겠죠. 이렇게 해서 요 바닥으로 하면 잘 안 돼요. 요 끝에 손톱 밑에 있는 여기가 가장 그 감각이 예민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거 손톱을 좀 세워서 맥을 잡는 거예요. 맥을 잡는 기본. 자, 이렇게 손을 피면 안 돼요. 손톱을 세워야죠. 손톱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손끝을 세워요. 이렇게 세워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손끝을 세우면 맥이 잡히는 게 잡혀지죠. 아마 안 잡힌 사람 없겠죠? 안 잡히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맥을 잡아서 이 맥을 잡은 걸 갖다가 이제 글로 표현해야 되겠죠. 좀 있으면 이런 숙제 나가요. 2학기 때 이 숙제 나가요. 글로서 표현해라. 또 한 가지는 그림 그려라. 내 맥상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자,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인식을 해줘야 되겠죠. 나는 맥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이런 맥이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맥을 갖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어요. 그리고 글로써 한번 표현해보는 거. 글로써 이 맥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본인 맥만 잡으세요. 실습할 때 뭐 다른 사람 맥 잡고 하겠지만은 기본은 내 맥이에요. 내 맥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잡고 그 다음에 좋은 선생님 만나서 맥을 배우면은 빨리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임상하면서 다른 사람 맥을 잡는 게 기본이 되고 일단은 내 맥, 본인 맥을 갖다가 6년 동안 잡아보세요. 6년 잡는다고 뭐 아느냐? 별로 아는 거 없어요. 별로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그 쌓였던 경험들 6년이란 경험이 이제 여러분들 5년이죠. 5년이란 경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본인 맥 수시로 잡으세요. 수시로. 아침에 일어나서 잡고 저녁에 잘 때 잡고 자다가 언뜻 깼을 때 한번 잡아보고 술 먹었을 때 어떤가 게임할 때 어떤가 한번 잡아보세요. 차이가 분명히 나야 되겠죠. 안 나면 좀 이상한 거니까 내가 잘못 잡는 거거나 내 몸이 이상하거나 하는 이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맥은 그냥 앞으로 남은 5년 내내 5년 동안 계속 잡아보시고 임상 나가면서는 좀 더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맥에 대한 기본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금 한의원에서 보면은 맥 많이 잡나요? 한방병원에서 맥을 잘 안 잡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뭐 전문화되고 막 했던 이런 분들이 맥을 안 잡으려고 해요. 그거는 좀 문제 있죠. 한의원에 가서 손목 안 내밀고 나온 다음 좀 어때요? 손목 안 주고서는 이 진료비 내고 나온다. 서운하지 않을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맥을 좀 보러 간다. 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딱 맥 좀 잡아주세요 했더니 맥은 괜찮고 뭐 어쩌고저쩌고 딴소리 해봐요. 내가 저기 가야 돼 말해야 돼 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맥은 너무나 주관적이죠. 내 주관대로 내가 이 사람 딱 맥을 잡고 이 사람 맥을 잡았는데 다르다고 표현했는데 또 딴 사람은 저 사람 맥이 같다라고 표현도 하기도 되고 해서 굉장히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맞다 라고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오래된 시간을 거쳐가면서 맥상을 구분해 나가고 내 맥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 맥도 한번 구분해 나가고 하는 이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은 졸업할 때 돼서 교수님 나 6년 내내 잡았는데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때 알면 벌써 한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내 몸의 상태 변화, 그 다음 뇌의 변화, 나중에 이것까지 보게 돼요. 그리고 진단할 시간에 또 맥상에 대한 거 배우고 이런 맥상일 때 이런 병증이 나타난다. 이런 병증일 때 이런 맥상이 나타난다. 이거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책에 나온 거 여러분들이 그걸 습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현맥은 간맥이다. 내가 간염 걸렸으니까 내 맥 잡아봐. 내 맥은 현맥이야. 라고 후배한테 자신있게 말하는 이런 무식한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식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병이니까 그 병에 해당되는 맥은 간장병이니까 간장에 해당되는 맥은 현맥이니까 내가 간염이니까 간염의 맥이 현맥이다. 내 맥 잡아라. 현맥이다. 하는 이런 엉터리 소리를 갖다가 후배들한테 선배들한테도 하지 말고 후배들한테 하지 말고 그냥 이럴까 하고서는 한번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좀 더 임상에서 환자들 많이 보고 여유가 된다면 좋은 선생님 모셔다가 그분에게 가서 좀 배우세요. 맥은 그 수밖에 없어요. 좋은 선생님 구하는 거. 학교에서는 전혀 맥이 안 되죠. 이 사람 딱 맥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평소에 싫어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 맥을 잡을 때 이 사람 맥이 어때요? 또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딱 맥을 잡으면은 저렇게 뛰면서 또 맥이 변하겠죠. 그래서 40명 데리고 50명, 뭐 10명 데리고 맥을 한다 하더라도 맥이 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맥은 항상 변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을 갖다 모셔야 되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그 현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양의학도 과학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과학적이라 하는 것이 어때요? 오늘 과학적으로 맞은 것이 내일 가서 전혀 아닌 걸로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무슨 과학이라고 이렇게 우기나 몰라요. 우리는 나름대로 옛날부터 해왔던 그 경험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축적된 경험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일어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부분이 더 많은데 그냥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과학이 똑같이 진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이 이어진다면 진짜 과학이고 진리고 믿을 수 있겠죠. 그것이 계속 바뀌는데 그것이 과학이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과학적으로 되는 거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걸 갖다가 내부 장기 다 서양성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나긴 했지만은 그런 어떤 근거들이 아직도 계속 밝혀나가고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있으면서도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상황이어서 100% 완성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한의학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니? 어떤 증명해낸 게 없다고 하는데 증명해낸 게 아니라 우리 경험적인 내용들을 다 끌어모아온 것이죠. 옛날에 했던 그런 경험들을 모아서 그걸 갖다가 일어나시켰어요. 그리고 좀 어떤 경우는 예전에 있었던 일어나된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또 이제 증명해서 밝혀내는 거. 경락에 대해서 서양이나 한의학이나 지금 경락 밝힌 사람 하나도 없죠. 조금 했다고 해서 한 1950년대, 60년대 북한에서 김봉환이라는 사람이 뭐 봉환소천이 뭐냐 해서 좀 밝힌 게 있었는데 그것도 좀 떴다가 없어지고 얼마 전에 그 가천대로 오신 그 fMRI 찍어가지고 그 경락을 밝히겠다고. 그러니까 fMRI 찍을 정도면 굉장히 좀 돈이 많이 들죠.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서는 그 경락을 갖다 밝히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별 의미 없다. 자극을 하면은 그 자극에 대해서 뇌에서 변화가 온다. 그래서 이 사람을 머리에 침을 놨을 때나 요 등에 침을 놨을 때 반응이 뇌에서 나온 반응은 큰 차이가 없더라. 처음엔 뭐 그게 반응이 다르다 뭐 해가지고 굉장히 뭐 경락을 밝히는 듯이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자, 경락이라는 것은 황제내경에서 나름대로 거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락의 원형이 거의 90% 이상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증명했느냐. 증명은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증명 못했어요. 그러면은 서양의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경락이란 게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 안 없어지고 한의대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년에 경락 배우면은 그 경락 다 외우고 막 해야 돼요. 혈자리 외우고 별짓 다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왜 아직까지도 한의학에서 경락이 사용되고 있느냐? 누가 언제 만들었지는 몰라도 황제내경에서 있던 그 90% 이상 완벽한 그 경락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걸 또 열심히 배우고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밝히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요. 어떤 뭐 전기 자극을 줘서 전기가 흘러가는, 뭐 전류가 흘러가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연구한다던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했다고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럼 한의학에서 침이 있을 필요가 없죠. 과학에서 못 밝혔으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지만은 실제로 침을 맞아보면은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침 맞고 효과 안 나타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나중에 훨씬 더 빠르게 병이 호전되고 증상이 완화되고 하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과학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쌓아왔던 경험들,
또는 그런 경험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시켰느냐 하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볼 수 있겠죠. 100% 맞는다? 아니죠. 우리가 진통제를 먹는다 할 때,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거 먹는다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열되고 진통되나요? 아니잖아요. 양약도 그 과학적으로 주장하는 양약도 그게 아닌데 한약은 그거보다 과학적이라는 얘기 안 했죠. 아, 이렇게 써서 이런 증상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기전으로 세포의 열을 갖다 뽑아내므로 인해서 해열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기전은 전혀 다를지 몰라도 우리가 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아직까지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 걸렸다고 여러분들 먹은 약이 뭐가 있어요? 음교산 죽으라고 먹었죠. 음교산 먹기도 하고, 그 다음 곽현정계산 좀 약하게 곽현정계산 먹기도 하고, 구미갈탕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먹었어요. 한약을 여러 가지 먹었는데, 이 서양의학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한약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어떤 기전으로 병을 치료하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나 모르는 걸, 그걸 왜 먹이냐? 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통계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고 있어도 양약 플러스 한약을 같이 써서 그나마 조금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약도 나름대로 그 효능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 서양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니다. 왜? 비과학적이다. 근거가 없다. 근거는 다 있죠. 그 근거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에 상한론에 대한 이야기 할 거거든요. 아마 다음 시간에 그 퀴즈는 상한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상한이라는 거. 상한이라 하면은 겨울철에 한사에 상하는 것이죠. 겨울철에 풍한서습조화, 자연기 기후변화가 있어요. 자, 봄에는 어떤 기온이 많이 왕성하죠? 지금처럼 이 봄 같은데, 오늘 말고 봄날에 가장 왕성한 기온이 뭐가 있어요? 자연기 기후변화, 봄에. 뭐가 있죠? 네? 생명? 네, 생명이 피어나는 거. 또, 기후변화, 기후변화에서. 봄. 네. 따뜻해진다. 또, 자, 봄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죠. 봄바람 불잖아요. 그죠? 겨울에도 바람이 세긴 센데, 봄에 좀 더 바람이 더 많죠. 그래서 봄에는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을 갖다가 한자로 표시하면 뭐예요? 바람풍. 그렇죠. 풍. 풍한서수의 풍이에요. 자, 봄에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안 분다. 또는 봄에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태풍처럼 불었다. 그것이 육기가 아닌 유금이라는 게 되는 것이죠. 과불고. 자, 여름이 더워야 되는데 너무 덥지 않거나 너무 덥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 겨울에 차야 되는데 너무 차거나 안 그러면 따뜻하거나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기운을 갖다가 유금이라 표현했고, 정상적인 기운을 육기라 표현했죠. 그래서 겨울에 한사에 침범돼서 감기에 걸렸다라고 했는데, 한나라 시대 장준경 선생이 있을 때도 그때 독감이 생겼어요. 독감이 생겼는데 그때의 증상들이 오한, 발열, 한강통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왔어요. 지금 코비드19랑 똑같아요. 증상쯤 차이가 있죠. 코비드19는 오한, 발열이 아니죠. 코비드19에서는 열이 나는데 얼마나 나요? 고열이었죠, 고열. 고열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상한론이 이런 바이러스가 변해서 지금은 이게 좀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걸로 변했어요. 그게 지금 이 코비드19에서 시작됐느냐? 아니에요. 벌써 가차이 치면은 좀 약간 멀리 가면 1918년, 17년 이때 있었던 커다란 질병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거. 혹시 뭔가 알아요? 메르스? 메르스는 지금 얼마 안 됐죠. 2000년대죠. 1900년. 네,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이 그때도 증상은 고열이 났어요. 열이 나면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많은 증상들을 보면은 독감은 오한, 발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상한론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독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죠. 독감인데 왜 문제가 되죠? 독감이?
자, 코비드19가 문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전염성이 강해서. 네, 전염성이 강하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치사율이 좀 높다는 거죠. 걸려서 많은 사람이 전염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의료시설이 안 되는 이런 데는 코비드19가 딱 전파됐다면은 많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이 죽는 게 더 문제잖아요. 내가 아파서 지나가는 그럴 수 있는데 죽으면은 이거 끝이니까. 그래서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생각하고 했는데 상한론 서문 읽어보면은 딱 그 말이 나와요. 우리 동네에 병이 생겼는데 그 병으로 인해서 한 70% 이상이 죽었다. 그 중에 한 3분의 2가 상한이라는 병이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 병리 기전 따져도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증상이 오한 발열, 호흡기 증상, 콧물 나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딱 나타나더라 하면은 뭘로 봐야 돼요? 감기로 봐야 돼요? 독감으로 봐야 돼요? 독감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한론 시대에도 벌써 2000년 전에도 지금 코비드19와 같은 이런 독감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법이 생겨났어요. 그런 치료법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상한론 처방을 지금도 쓰고 있죠. 상한론에서 나왔던 이런 처방들, 중요한 처방들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마음탕, 개치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서 또 감기의 효과를 굉장히 좋게. 다만 그 바이러스가 시대가 흐르면서 좀 변형이 되죠. 그럼 지금 나온 코비드19 같은 이런 쪽으로 변형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변형된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한론에서도 2000년 전의 사람들도 그런 감기에 대해서도 독감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치료했구나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한데 그거를 비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과학은 아니라 볼 수 있죠. 과학은 아니지만은 계속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경험, 또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론,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그런 이론들이 경험화돼서 계속 아직까지 쓰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과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렇게 경험적인 측면에서 다 밝혀진 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으니까 과학이 아니다. 밝혀내지 못한 것이지 과학이 아닌 건 아니겠죠. 그래서 좀 그런 쪽의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 순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이야기했었고, 그다음에 현대적인 측면 이야기한 것이 있고,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그 순우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 그다음 한나라 시대에 진나라 한나라 시대에 특히 그 한나라 시대에 오면서 병에 대한 감별 진단이 좀 더 잘 됐어요. 감기냐 상한이냐 하는 걸 구분해내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이건 옛날에는 그냥 통증이었어요 하다가 이건 요통이요, 이건 두통이요 하는 식으로 좀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가 걸리면서 다 똑같죠. 의학사는 기본은 다 똑같아요. 뒷시대는 먼저 시대보다 무조건 다 발전했다. 어느 부분에서 발전했냐. 자, 본초라면 본초에서도 약의 가지수가 늘어났다. 또 외래 약물이 들어왔다. 하는 식으로 거의 이 발전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서 특별하게 한나라 시대에 상한론이라는 게 나왔고, 그 상한론이라는 것은 이런 이 독감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런 처방집이었다. 라는 거로 조금씩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내경에서 이 소문열론이라는 편이 있어요. 소문열론에 보면은 금부열병자는 개 상한지뢰하라. 자, 지금 무려 열에 난 병은 모두 상한의 무리이다. 라고 해서 상한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장준경은 그 상한이라는 용어를 쓴 걸 갖다가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내경에 있는 문장들을 끌어와서 상한론을 저술하면서 거기에 내경에서 말했던 것과 약간 증상이 다르더라 하는 부분들을 또 고쳐서 상한론이라는 걸 써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내경과 상한론, 굉장히 깊은 상한론이 그냥 장준경 선생이 그냥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내경에 있던 문장들도 인용해오고, 그러면서 앞시대에 있었던 책들을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상한론이라는 책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앞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후대에 가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경 같은 경우는 뭐 바로 상한론에서 이야기되고 또 난경에서 이야기되고 많은 그 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책이 내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경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경을 좀 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리학 대부분은 다 내경에서 나와요. 내경에 나온 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좀 내경이 뭐 100% 옳다는 아니겠죠. 잘못된 건 이제 내경에서 잘못된 건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수정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생리학에서는 이제 생리학적인 측면 이야기하면서 좀 수정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냥 컴퓨터 로그아웃만 하고 가시면 되고 책상 좀 잘 집어넣어 주시고요. 예. 발표 내용 적는 게 보기 전이라고 미리 하려니까 그러죠. 내가 고쳐놓을게요. 네. 고쳐놓을 테니까 그거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수업 마쳐요. 예.